네,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찍 오셨습니다. 윤석열 시대 이제 인수위 개막과 함께 시작이 본격 들어가는데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코로나 피해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약 아마 1순위가 네. 바로 이제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예. 이미 아마 이제 본 예산으로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의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이 현 정부의 이제 예산을 통해서 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한 600만 원 추가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만 예산이 한 50조 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예. 지원은 가능한 빨리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에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질의를 해요. 이거 정말 가는 거냐? 일단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이내 보상자금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5월이 어쨌든 이제 취임이기 때문에 취임하니까 아마 늦어져도 5월 중순에서 하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원은 마련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 늘 강조했던 게 50조 재원 죽어도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였고요. 본 예산, 올해 예산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올해 예산 한 6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네. 607조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제 정부 출입하셨던 분, 특히나 이제 기재부 출입하셨던 분은 알 거예요. 이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쓸 수가 없어요. 예, 복지 예산이에요. 고정 예산. 공무원 월급도 있고요, 연금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10번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마른 수건을 너무 많이 짰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 50조 원을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떤 예산은 없애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복지 예산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국방 예산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국방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SOC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 없이 50조 원 재원 조달 어렵다. 이렇게 되면 2차 추경이 좀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지금 여소야대가 바뀌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이제 재정 풀어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했어요. 네.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돼서도 이걸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간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걸 막아선다면 역풍이 불 겁니다. 네. 결국은 예산 조정하거나 아껴 써서 마련해보겠다는 후보 시절의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추경으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의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추경에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네. 두고 보죠. 다음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 관심이 쏠려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선 부동산 세금 문제가 이번 투표 표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어요. 세금, 세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예. 수십 차례 걸친 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유례 없이 많이 올랐고요. 네. 이로 인한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산 양극화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결정적인 아마 패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윤 당선인의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규제를 완화하겠다, 세제를 좀 누그러뜨리겠다. 현 정부 이전 수준까지 돌리겠다라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서부터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공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유세 부담, 보유세라고 하면 이제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도 있지만 고가주택은 또 12월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있는데 이 세부담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좀 통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공장시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 출범 당시 한 80% 선이었던 게 지난해 95%, 올해가 되면 100%, 집값이 더 이상 안 깎아주겠어? 세금 낼 때 정상적으로 시가에 내. 이런 이제 기조인데,
이거를 일단 지난해 95% 수준에서 묻겠다. 올해 100%로 안 간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1주택자의 이제 종부세율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중장기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지금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2주택자가 있다면 기본세율이 한 20%포인트를 추가하고 예. 3주택자의 경우는 30% 정도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최대 2년 정도는 일단 배제하겠다. 올라간 부분을.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여기에도 이제 부동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세목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일단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세제를 이렇게 손보는 과정에는 국회 동의나 야당의 협조가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이건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네. 물론 시행령으로 할 것도 있지만 있어요. 세법을 네. 바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있죠. 공장시 그게 단계 잘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네. 부동산 세제는 뭐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도 약간 현 정부와는 이제 대척점이 되는 식으로 예. 공약을 조금 바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이걸 마냥 흔쾌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예. 정부조직법에 이어서 세법 세제 일부 고치는 것에서도 전선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 관심을 또 하나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인데 우선 윤 당선인은 후보실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어요. 처음에 이게 잘못 전달돼가지고 뭐 손해보는 개미들 표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거는 불식은 된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거 가지고 득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새 당선인 그리고 새 정부의 자본시장 금융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되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네. 거래세. 거래세는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통행세와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봤어도 당연히 물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낮추는 게 맞고요. 손해보고 파는데도 또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거래세는 없애는 게 맞다. 근데 아하.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아, 네. 양도세를 없앤 국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사실상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내고 있어요. 큰 손들. 그러니까 뭐 10억 원 이상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 시장의 지분 1%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네.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보유 지분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라도 연간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예. 그 넘은 분에 대해서 네. 20%의 세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 부분을 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아졌고 예. 1,000만 이제 개인 투자자 가운데 지난 2년 동안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1년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분이 많았지만 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 개인 투자자가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다 5% 미만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 이게 부자 감세 논란이고 특히나 개인들만이 아니라 대주주들 대부분이 이제 기업 VIP들 정말로 오너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자 감세 비판을 어떻게 또 이제 이걸 또 무마시키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사실은 양도소득세는 건들지 않고 거래세는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 기조도 전면 백지화시키겠다. 원전 강국으로 다시 나아가겠다. 이런 말을 후보시로부터 공언해 왔는데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탈원전 전면 백지화와 이제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사실은 원전 수출하고 그리고 이제 원전 수출을 통해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동안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비롯해서 이런 기술 우리가 이제 강국이기 때문에 이걸 수출해서 관련 일자리까지 만들겠다라는 데는 뭐 누구나 동의할 텐데 문제는 현 정부의 큰 에너지 정책이 있어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까지 줄이는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개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경제 문제는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식과 정보가 많기 때문에 늘 소장님 모시고 그때그때 현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네, 항상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모셔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 휴가 관계로 제가 첫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봄입니다. 이 비 그치고 봄이 성큼 다가올 텐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군에서 진짜 봄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조금 상처에서 치유받고 훈훈해지기를 바랍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더 3월 14일 월요일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